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영상 2편을 보내드렸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보면 미국,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인데, 그 기준금리 올리는 거는 아마도 최소한 앞으로 1년은 갈 것 같다,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도 방법일 수 있지만 미국이 과연 통화 수합을 한국에 대해서만 해줄 거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거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이렇게 외환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환율이 1,500원, 1,600원 이렇게 막 올라서 그때처럼 뭐 국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하시게 되죠. 왜? 우리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수준, 또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그런 위기 수준과는 지금이 상당히 다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DS라고 하는 거는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품은 뭐냐? 이게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뭐냐면 누군가가 돈을 대출했는데 그 누군가의 빚을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채권을 사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지? 그걸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근데 CDS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부도를 냈을 때 그 부도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일종의 부도 보험 상품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채를 샀다 이거예요. 미국 국채를 샀는데 어떤 투자자가, 여러분이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그 미국 국채를 샀는데 미국 정부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미국 정부가 국채 부도를 내게 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Credit Default Swap, CD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보험료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CDS 프리미엄인 거예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돈은, 그 보험료는 그 나라 국채의 부도 확률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국가 부도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얼마일까? 제가 9월 26일자로 확인을 했는데요. 9월 26일자로 확인한 CDS 프리미엄, 우리나라가 49.96인가 그래요. 50이에요. 그러니까 50입니다. 요 50은 어느 정도의 국가 부도 확률을 반영을 하는가? 0.35% 정도입니다.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0.4%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감이 어떤지 모르시겠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 그냥 딱 봐도 국가 부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를 하나를 보자 이거예요. 그게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가 지금 이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나라인데, 이 터키가 CDS 프리미엄이 얼마냐면
700을 넘어갔어요. 750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50이라고 그랬잖아요. 터키는 750 정도가 돼 있고요. 이 750 정도의 CDS 프리미엄이 뜻하는 국가 부도 확률이 얼마냐면 12.5%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국채, 터키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가 날 확률이 12%나 되는 거예요. 13%에 거의 근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부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을 메워주는 CDS 프리미엄은 750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키 국채를 10,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그 CDS 프리미엄을 7원 50전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75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50이에요. 그러니까 50전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10,000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자, 그럴 때 이전에 그러면 과연 1998년과 2008년, 9년 그 무렵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었을 때 그 무렵은 어떠했느냐. 1998년에는 CDS라고 하는 상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환 위기, 금융 위기가 나면서 CDS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본격적으로 생겨났거든요. 2008년, 9년 때는 어땠는가? 그때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600을 넘어갔었습니다. 2009년에. 그 당시에 한국의 원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0원을 좀 넘어갔었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다시 이제 1,300원대, 1,2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겨졌을 당시에 CDS 프리미엄은 600이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한국 국채의 부도 확률은 아마 한 10% 정도의 부도 확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50, 그리고 부도 확률은 0.34% 정도, 이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환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2008년, 9년 당시와 현재와는 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9년 당시에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위험자산이었다. 마치 주식과 비슷한 수준의, 주식이 위험자산이잖아요. 한국 원화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이제는 꽤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진다. 원화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한 1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온 거죠. 한국 원화라고 하는 거. 또 한국 경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 부도를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2021년 말 또 2022년 초에 CDS 프리미엄,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18, 20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화가 엔화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그러니까 국채의 부도 확률이 엔화하고 거의 같은 수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인정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게 일본은 CDS 프리미엄이 별로 변하지 않는데 한국은 이게 20 정도 수준에서 지금 5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2009년 당시에 CDS가 600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 이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 원화가 안전자산의 성격을 꽤 가지게 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환 위기는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